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아침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매우 춥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에 정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이 백원우 사건에 백원우가 지금 여기저기 다 걸려있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그 중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관련된 내용, 요것을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부시장들이 난리네요. 그러고 보니까. 부산도 유재수, 울산은 송병기, 이 부시장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예. 그 얘기는 결국 부시장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 부시장 위에 있는 선에 누군가가 큰 일을 저질러 놨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부시장들에 대한 조사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병기 울산 부시장, 어제 결국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또 전격적으로 소환 조사를 하루에 다 마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속성 코스로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울산 부시장 송병기 사건은 앞으로 이제 상당한 속도를 내고 계속해서 중요한 수사 결과들이 우리 언론 취재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재수 울산 부시장, 이 사건이 훨씬 더 먼저 시작했고요. 굉장히 이것도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권력 남용과 관련된 그런 선고, 그런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재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얘기하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유재수도 그러고 송철호도 그러고 다 형자가 붙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유재수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형이라고 부른다. 이런 언론 기사가 나와 있었고, 송철호하고 문재인 대통령 간에도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형님 동생 아우, 이거 사회적으로 이 영향력이 큰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순간 드는군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 뉴스는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조국이 느닷없이 감찰 좀 했다가 느닷없이 감찰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금융위 정책국장 때 2017년도 가을 10월로 머리를 이제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있었던 일이 잘못 처리된 것이 이제 요즘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파헤쳐질지 이제 궁금한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수사 양적인 그 과정으로 보면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정점까지 올라가는 데는 검찰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점에 올라가는 수사만 남아 있는데, 이 정점이 누구냐? 조국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제가 일단 제목을 다뤄봤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에서는 어떤 것을 지금 밝혀냈느냐? 요즘 수사 공포 준칙 때문에 이 검찰 수사 결과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검찰에서는 이 공보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래도 국민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엄청난 이런 요번 친문 3종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은 검찰에서 이 공보관을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알려주는 문제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로 나왔는데요. 이게 빨리 실제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검찰이 이 수사 관련 사항을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부분 국민에게 알 권리를 공유시켜주는 것, 이것도 검찰의 몫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몫을 말하자면 역할을 조국이 장관을 와가지고 말하자면 개정을 했어요. 그 바람에 이 언론 취재 경쟁이 심화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인권 침해적 요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도 더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수사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선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나오는 사람들, 청와대 핵심 인사가 조국이고
말하자면 그게 민정수석실의 최고 책임자니까요. 그 밑에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그리고 민정비서관 백원우 이렇게 있었는데, 백원우는 별로 그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는 안 하지만은 일단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이 백원우도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백원우 비서관의 진술의 흐름은 조국한테 책임을 또 넘기는 그러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도 감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 이를 조국에게 전달만 했을 뿐 감찰 중단 결정에는 개입하지 않았고 자신의 상관인 조국이 했다. 예. 그러니까 나는 감찰에 문제가 있으니 중단시켜야 돼. 이렇게 건의만 한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조국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 이렇게 백원우는 살짝 꼬리를 빼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 다음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이 조국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조국이 백원우 비서관에게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고, 그리고 감찰에 부정적이었던 그 의견을 듣고는 입장을 바꿔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 이렇게 박형철 비서관은 조국에게 확실히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형철 비서관의 그 사적인 관계는, 이것은 뭐 제가 언론에 나온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개인정보하고는 아무 관계없고요. 이 박형철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에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가깝다고 할 얘기 안 하고 할 얘기를 안 할 얘기를 하고 할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객관적 실체를 있는 그대로 저는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형철이다. 예. 그래서 전에 조국 일가 비리 수사할 때 동양대 총장 최성해 총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 김모 그 직원이 또 상당히 중요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에 대해서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진실된 검찰 진술이 매우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민정 라인 안에서 보면 이 박형철은 백원우와 조국에게 책임이 있다. 그리고 백원우는 조국에게 책임을 또 넘기는 은근슬쩍 그러한 작전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 민정 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이 조국은 당시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유재수 비리 의혹이, 감찰이 대상이 됐던 비리 의혹이 별거 아닌 경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조국과 백원우 그리고 박형철 두 비서관과 함께 3인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국이 입으로 하는 얘기는요, 거의 사실이 아닌 것이 지금 그동안에 조국 일과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인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말도 현재로서는 신뢰할 만한 그런 객관적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설령 3인 회의 민정수석이 회의하다 보면 3인 4위 얼마든지 회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백원우는 그거 감찰 계속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거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박형철이는 똑부러지게 중단을 건의했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 백원우의 말만 믿고 조국이 박형철한테 일방적 지시를 중단하라 이렇게 했는지, 이것이 이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재수 감찰과 관련해 가지고요. 또 매우 중요한 인물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천경득 총무비서관실의 행정관입니다. 선임 행정관. 그런데 천경득이도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뭐 어제나 그제쯤 부른 것 같아요. 어제 또는 그 이틀 전에 부른 것 같은데요. 이 천경득이도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천경득이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감찰 무마에. 왜냐하면 천경득이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냐면 이 박형철 비서관 바로 아랫사람이 이인걸 특검 반장이에요. 이 이인걸한테 다 둘 다 이 변호사들입니다. 이 사법시험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인데 이인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 피아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유재수는 내 식구인데 왜 감찰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감찰 그만해. 이런 이 질책성 감찰 중단 개입인 것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천경득의 진술 내용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또 법률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천경득은 검찰에 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지 나오겠지만은 천경득이의 중요한 혐의는 바로 뭐냐면 이 천경득이가 그러니까 조국 첫째, 조국의 정식 민정 라인 밖에 있는 총무비서관실 소속이에요. 이 총무비서관실 소속인데 천경득이하고 그다음에 유재수, 그다음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그다음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야말로 친문 정도가 아니라 진문의 중에 진문, 그야말로 성골, 그야말로 순장조에 해당된다. 이 정도로 대통령과 아주 밀접한 최측근 실세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그 다음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유재수 그 당시 금융의 정책국장, 요 네 사람이 비밀 텔레그램 방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금융의 인사 문제, 이런 보직 문제에 관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감찰이 계속되다 보면 이거 인사 문제까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사 문제도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인사 문제보다는 비리 의혹 때문에 이런 인사 비리가 아니라 이런 금품 수사라든가 골프장 접대라든가 뭐 등등 그런 금품 관련 비리와 향응 문제가 주 감찰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감찰을 했고 이 인사 관련은 감찰을 안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인사 문제가 감찰이 계속될 경우는 인사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인사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면 그야말로 이거 월권행위잖아요. 친권 남용이잖아요. 직권 남용. 이런 더 큰 말하자면 비리가 밝혀질 가능성을 우려해서 감찰을 중단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래서 유재수는 국장이었고 그 위에 누가 있었냐면 최종구 금융위원장, 그 바로 밑에 부위원장의 김용범,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금융위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박형철, 이인걸, 그 다음에 백원우까지 조사가 마쳤고 또 천경득이도 조사가 마쳐졌어요. 그 다음에 유재수는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라인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조국하고 임종석이에요. 이 조국과 임종석 두 사람만 검찰이 이제 불러서 조사하면 나오는데 이 밑에 사람들 조사가 제대로 심도 있게 나와가지고 객관적 증거가 그리고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조국과 임종석을 부르겠지만 불른들 검찰이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모르쇠를 일관하는 조국, 묵비권. 저는 똑같이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임종석은 뭐 잘 모르겠네요. 임종석은 제가 보기에 임종석도 똑같이 조국이 만약에 묵비권을 행사하면 똑같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이 박형철, 그 다음에 백원우, 천경득 부르는 대로 순수하게 다 검찰에 소환 조사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임했겠느냐? 자기네들의 실질적, 직접적, 그런 엄중한 책임보다는 자기도 누군가 윗선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서 지시를 따랐을 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책임은 위에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 핵심은 조국과 조국 위에 플러스 알파가 과연 누구냐? 여기에 대한 이제 수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면 여러 가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사설이 나와 있는데, 임종석과 조국은 왜 침묵하냐? 요거에 관해서 청와대 문제가 많다. 청와대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은 당시에 밖에 있어서 잘 모를 테고, 그다음에 김조원 현 민정수석도 밖에 있어서 잘 모를 테니까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사설은 이 선거 공작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유죄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 조국 플러스 알파 그 위에는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 대통령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했겠느냐. 이러한 또 사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인 의혹 사건에 관해서 정말로 청와대가 입장을 어디까지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가 어디까지 있을지 합리적 의심에 대해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청와대가 지금 입을 딱 다물고 있다. 이렇게 사설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토요일 아침 첫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제 방송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송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